안녕하세요. 5월 9일입니다. 오늘 들어온 여러 연예계 또 문학의 소식들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도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안타까운 소식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좀 논란이 되는 사안들 그리고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정말 안타까운데요. 뽀빠이 여자씨로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방송인 이상용 씨가 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1세시고요. 아, 정말요. 모이자 노래하자 우정의 무대 정말 한 시대를 대표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셨던 분인데 네, 맞습니다. 사망 경위를 보면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다녀오시다가 집 앞에서 쓰러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으셨는데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지병도 없으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너무 갑작스럽네요. 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빈소는 이제 아드님이 홍콩에서 지금 오고 계셔서 협의 후에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다음 소식은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고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 관련 논란이 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된 건가요? 김세론 씨 유족 측에서요. 김세론 씨가 생전에 김수현 씨와 중학교 때부터 교제를 했다. 그리고 관련 녹취 파일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네. 그래서 김수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그러니까 미성년자 관련 문제죠.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그 녹취 파일을 제보한 사람이 괴한에게 피습당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와, 이게 얘기가 점점 커지네요. 그럼 김수현 씨 측 입장은 뭔가요? 김수현 씨 측은 즉각 반박했죠. 녹취 파일 그거 AI 같은 걸로 위조된 거다. 그리고 오히려 금전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교제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미성년 시절 교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선을 긋고 있고요. 그 제보자 피습 주장도 인터넷살인 도용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완전히 팽팽하네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김수현 씨 측이 가로세로 연구소 김쇠희 대표랑 김세론 씨 유족을 명예훼손, 스토킹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 고발했습니다. 아, 가세연까지요? 네, 특히 김쇠희 대표가 제기했던 살인교사 이런 주장은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다. 단 한치의 진실도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 공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에 원빈 씨 얘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원빈 씨 측은 김세론 씨 장례식의 조문 간 것 외에는 이번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제보자의 아내분이 원빈 씨 조문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긴 했는데 원빈 씨 측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다는 뜻을 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복잡합니다. 또 다른 좀 안타까운 소식이 PPT 관련해서도 있죠. 네, 맞아요. 멤버 키나 씨가 활동을 잠정 중단했어요. 그 더기버스 안성을 대표와의 개질 신문 이후에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대질신문까지 갔었군요. 안성일 대표는 키나 씨 사인 위조랑 큐피드 저작권 지분 문제로 피소된 상태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요. 큐피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는 더기버스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이겼어요. 아, 그래요? 그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법원이 계약서상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가 맞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멤버는 대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정작 곡의 권리는 또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난 거죠.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네, 정말 그렇네요. 뉴진스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있었죠? 민지 씨 생일 메시지요? 네. 민지 씨가 생일을 맞아서 팬들한테 글을 남겼는데 이게 또 시기적으로 어두어랑 하이브 분쟁 중이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멤버들이랑 팬들의 행복을 바란다. 그러면서도 현재 좀 복잡한 심경 같은 걸 드러냈고요. 특히 멈추지 않을 것,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앞으로 활동 의지를 좀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계약 해지 불허 결정 나고 얼마 안 돼서 나온 메시지라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긴 하네요. 그렇죠. 이런 갈등 상황 말고도 연예계에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매니저 사칭 사기요. 네. 남궁민 씨, 연정훈 씨 있는 935 엔터테인먼트에서 공지를 올렸더라고요. 소속 직원을 사칭해서 식당이나 와인 업체 같은 데 고액 주문을 하고 노쇼하는 사기가 있다고. 저런.
예전에도 다른 소속사에서 비슷한 일 있지 않았나요? 네, 바로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비슷한 경고를 했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직원이 절대 외부에 금전이나 물품 구매 요청 안 한다. 혹시 그런 연락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팬심이나 뭐 업계 관계를 악용하는 거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좀 기분 좋은 소식들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배우 남보라 씨 결혼하신다고 합니다. 와, 정말요. 그 13남매 장녀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내일 5월 10일에 동갑내기 사업가 이찬우 씨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요. 교회 봉사활동에서 만나셨다고 하네요. 아, 인연이 참 좋네요. 결혼식 사회는 김기리 씨, 축가는 박진주 씨랑 김민영 씨가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써니 같이 나왔던 분들이죠? 오, 동료들 축복 속에서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또 따뜻한 소식이 있습니다. 배우 김선호 씨가 생일을 맞아서 5천만 원을 기부하셨다고 해요. 아, 김선우 씨, 5월 8일이 생일이셨군요. 그날이 또 세계 적십자의 날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기부하셨는데요. 이 기부처를 팬클럽 선호하다 분들 투표로 정했다고 해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와, 팬들과 함께하는 기부라니. 정말 멋지네요. 김선호 씨는 꾸준히 기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백혈병 환자나 산불 피해 복구성금 등 꾸준히 선행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음악계 소식도 하나 있죠. 악뮤의 이찬혁 씨. 아, 네. 이찬혁 씨가 영화 음악감독으로 데뷔한다고 합니다. 오, 정말요? 어떤 영화인가요? 정지소 씨, 차견 씨 주연의 로맨스 영화 태양의 노래인데요. 이찬혁 씨가 영화 음악 감독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와, 악뮤 음악과는 또 다른 어떤 색깔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저도 정말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인데요. 광주 MBC에서 제작한 5.18 다큐멘터리가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5.18 45주년을 맞아서 제작한 다큐 그가 죽었다가요.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중편 다큐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어떤 내용을 다룬 다큐인가요? 1980년 5월에 미해결 비밀들을 추적하는 내용인데요. 특히 그 체로키 파일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작성한 분과의 인터뷰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거군요. 정말 의미 있는 수상입니다. 이 다큐는 언제 볼 수 있나요? 5월 18일 오전 10시 55분 5.18 기념식 직후에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꼭 챙겨봐야겠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빠르게 훑어갔습니다. 참 가슴 아픈 작별부터 시작해서 치열한 법적 공방, 또 사기 사건 경고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또 결혼, 기부, 새로운 도전, 그리고 의미 있는 수상 소식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네요. 연애 분화계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본 느낌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매일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는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또 기쁨과 감동을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계의 단면들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다룬 여러 사건들처럼 어떤 공적인 인물의 사적인 삶과 또 대중의 관심 그리고 미디어의 역할 같은 것들이 참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셨고 또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